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길 지나다가 가다가 이제 쓰러지시는 분 계시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나 집 봤어. 나 집에 가다 봤어. 누가 오셨다가 가시죠? 어? 여기 원장 선생님 오셨다. 아 그래? 뭐 가지러 오셨나 보지. 하나 진짜 이렇게 하고 쓰러져 계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이 좋다. 아, 야 진짜 100m 뛰면 죽을 것 같은데? 요즘 날씨? 진짜. 스프린트 한번 딱 하면 그냥 세상 저기 허리업 하는 거지 그냥. 인생 허리업. 안녕히 계세요. 자, 교환 법칙이 뭐냐면, 자, A, B를 합해놓은 거하고 B, A를 합해놓은 거는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뭐 증명할 필요도 없어. A, B에 겹치는 부분 모아놓고 B, A에 겹치는 원소를 모아놨어. 뭐 필요가 없잖아. 당연히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덧셈, 우리 숫자에서는 덧셈에 대해서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했었죠. 그치? 뺄셈 나눗셈에서는 안 됐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그런 교환 법칙이 여기에서도 성립이 되고,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가로로 먼저 묶어놔서 뭐를 먼저 하는지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세 개가 합해놓는 거야. 세 개의 집합의 원소를 합해놓은 집합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 먼저 A, B를 먼저 합해놓은 거하고 C를 합해놓으면 A, B, C 다 합한 거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B, C를 합해놔도 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뜻이 뭐야? A랑 B랑 C 이거 다 설명했냐 근데? 설명 안 했지? 안 했지? 자 A랑 B랑 C랑 다 이제 겹치는 원소를 모아놨다. 그러면 A랑 B랑 먼저 겹치는 원소 모아놓은 다음에 C랑 겹치는 원소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B랑 C랑 먼저 겹치는 원소를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A랑 겹치는 원소까지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합 법칙을 가로로 이제 묶어놓는다. 그게 결합 법칙이다. 뭐랑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연산기호가 합집합이죠. 합집합. 연산기호가 같을 때만 성립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봐. 선생님. 자, A 합집합 B하고 교집합 C였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A랑 합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한 거랑 B랑 C랑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합집합을 한 거랑 달라질 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A 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1, 2, 3, 4, 5 이렇게 해놓고, B 집합을 2, 3, 4로 놓고요. C 집합을 3, 4, 5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리고 A 합집합 B 교집합 C에서 이거를 그 다음에 해보고, 자, 합집합을 했어. 이거 두 개 합해놓으면 1, 2, 3, 4, 5지, 그치? 그 다음에 교집합을 했어. 3, 4, 5지, 그치? 그러면 3, 4, 5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아요? 이거 먼저 해보자고. 교집합 먼저 했어. 교집합 하면 3, 4지, 그치? 3, 4. 3, 4랑 합집합을 했어. 1, 2, 3, 4, 5지, 그치? 맞아요? 다르잖아. 그치?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연산기호가 똑같으면은 결합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연산기호 다르면 결합 법칙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얘가 단순히 결합 법칙이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언제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지 알아야 연산을 할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탁 적어 놓는 거야. 집합이 연산기호가 동일할 때 연산기호가 동일할 때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집합의 연산기호가 합집합이든지 교집합이든지 저기에 등장하는 게 모두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말 그대로 분배를 하는 건데, 자,
요거 이제 선생님이 교집합에서 B 합집합 C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연산기호가 지금 다르죠, 그치? 연산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결합법칙을 풀어낼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 이대로 연산을 해줘야 돼. 교집합 먼저, 합집합 먼저 한 다음에 교집합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하기가 좀 더 귀찮았을 수도 있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 법칙이 생긴 건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야. 이렇게 분배. 일단 연산 법칙부터 일단 따라와요. 자, A 교집합이 뭐랑 분배가 돼요? B한테 분배가 돼요. A 교집합이 분배가 된 거예요. 분배됐을 때는 꼭 지켜줄 게 있어. 가로 쳐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연산기호 있죠? 가운데 있는 연산기호를 가운데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가로 쳐서 분배가 돼야 돼요. A 교집합이 C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C한테 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봐봐. 이렇게 이제 교집합, 이 연산부터 한번 다시. 자, 얘랑 B랑 분배가 됐어. 연산 기호까지 같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분배가 돼서 쓰고요. 꼭 분배했을 때는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자, 연산 기호까지 분배가 되는 거예요. 가로 꼭 쳐주셔야 되고 가운데 연산 기호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자, 이런 거랑 비교해주면 아주 좋아요. 자, 이게 상관은 없는 거지만 3 더하기 4 이렇게 됐어요. 너네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써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실은 곱하기를 먼저 한다 이러잖아, 그치? 곱하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먼저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요? 돼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가운데 기호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배했다. 분배 법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산기호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실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생각이 됐던 거지. 자, 그러면 연산기호까지 같이 분배가 되고 분배될 때는 가로를 꼭 쳐주자. 분배될 때는 연산기호가 같이 분배가 되고 가로를 꼭 쳐주자.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가운데 기호 쓰자. 자, 이게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번 보면은 합집합과 A와 교집합을 구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B하고 교집합하고 C하고 교집합을 합해 놓으면은 B와 C를 합해 놓은 거와 A의 교집합하고 같을 거 아니야. 들어봐. 자,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B하고 C야 여기에서 합해 놓은 거죠, 이거. 합해 놓은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A야. 그러면은 이 합집합과 A의 교집합은 이거가 되는 거죠. 그치?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에서 요거는 B만 따로 그렸어. 그리고 내가 A를 그렸어. 이렇게 A를 그렸어.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치? 요거가. 그치? 그리고 C를 내가 그렸어. 자, C를 이렇게 그렸어. 자, 그리고 A랑 C랑 교집합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벤다이어 그려보면 다 아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런데 요거는 그리면서 알아보면은 연산 법칙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자, 분배될 때 뭐랑 같이? 연산기호 같이 분배가 되고 뭐랑? 가로랑 같이 쓴다. 자, 분배될 때 연산기호랑 같이 분배되고 가로랑 같이 쓴다. 그리고 가운데 연산기호는 살려준다. 오케이? 됐어? 자, 분배 법칙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봅시다. 자, A 합집합에서 B 교집합 C야. 자, B랑 C랑 교집합을 한 다음에 A랑 합친다. 이런 뜻인데요. 얘랑 분배 법칙을 썼으면은 뭐랑 같아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요거랑 곱해지고 요거랑 곱해지고 얘는 가운데 연산기호 살려주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요. 자, A에다가 합집합이 같이 분배가 되는데 뭐한테 분배가 된 거야? B한테 분배가 됐죠. 분배될 때 뭐를 꼭 같이 써야 된다고? 괄호를 같이 써야 된다고. 연산기호랑 같이 분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기호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가운데 기호 교집합 살려놓자 그랬어. 자, 얘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세모 쳐져 있는 그 기호야.
자, 그리고 같이 분배가 됩니다. A 합집합 C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알아보자. B하고 이렇게 쓰고 C하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요건데 A랑 합집합을 해보래. A는 아무렇게나 그리긴 할 건데 A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밑에다가 A라고 이렇게 했어서 합집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딱 뼈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 A랑 어떻게 한대? 합친데 그러면은 A집합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에다 A집합 그리고 C집합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그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A랑 B랑 합집합을 한대. A랑 B랑 합집합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은 어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색칠한 게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A랑 C랑 합집합을 한대. A랑 C랑 합집합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색칠한 부분이 되지. 그거의 교집합을 구하래. 교집합이 이렇게 해서 닭뼈슬 모양의 닭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맞지? 교집합?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증명이 가능한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을 사용할 때는 연산기호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분배가 돼야 되고 분배를 해줬을 때는 꼭 가로를 쳐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자, 연산기호까지 같이 분배가 된다. 그리고 분해가 아니라 분배 후에 뭐를 하자 그랬어? 분배 후에 바로 중요하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빠삐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이 외워주라고 하는 거는 딱히 그게 없어. 딱 집합에서 두 가지. 물론 분배 법칙도 연산 법칙을 우리가 숙달을 하는 거지만 그건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선생님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차집합 B다. 요거 되는 거.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여기에서 말하는 A 합집합 B가 만약에 돼 있어. 그러니까 여집합이 붙어 있어.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여기가 분배된다고 생각해요. 분배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가운데 연산기호가 바뀌는 거야.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 합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본다면, 자, A 집합하고 B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합집합을 해놓고 여집합이 바깥 부분이란 말이야. 합집합이 여집합이잖아. 이게 합해놓은 거가 아닌 것들. 그리고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A의 여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전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B의 여집합이 어떻게 되는 건데? B의 여집합은 요것이 이렇게 색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 교집합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겹치는 부분 다 지우면은 이렇게 바깥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안 되면 여기 써 있지도 않겠지. 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됐을 때도 얘가 분배가 되면은 가운데 연산기호가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A집합 여집합과 B집합의 여집합을 한번 더해보래요. 합해보래요. 근데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도 한번 얘기해보자. 요거 빼고 다 하지, 그치? 그러면은 요 가운데 교집합 빼고 전부 다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해보래. A의 여집합 한번 얘기를 해보자. A의 여집합이 요만큼이에요. 자, A의 여집합이 요만큼이에요. 요거 내가 색칠을 안 했는데 검은 거. 교집합 빼고 다니까 여기까지죠, 검은 거. 자, 그리고 B집합 빼고 다 B의 여집합이에요. 이걸 합해봐요. 이렇게 된 거잖아. 이 가운데 빼고 다 색칠됐죠. 얘기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단순히 이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거를 얘는 이거다 얘는 이거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어떤 형식으로 보냐면은 여집합이 분배됐을 때 가운데 연산기호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쭉 두 가지 딱 두 가지 외우라는데 그렇게 안 외워 꼭 외우세요. 자 최소화한 거야 진짜 최소화한 거니까 꼭 꼭 저기 외우시고 자 다음에 간단히 하래 간단히 하래 간단히 할 때는 니네가 저기 그 연산 법칙을 사용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혼용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너무 간단한 거는 연산기호로 다 끝나요. 연산 법칙으로 끝나요. 1번 A 교집합에 A 차집합 B라고 돼 있었지, 그치? 우리가 차집합을 뭐로 바꾸면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집합이 뭐가 붙죠? 이거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집합이 여집합이 붙는다 그랬어. 자, 그거에 가로 바깥에 여집합이 있었죠.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요. 분배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되죠. B의 여집합은 뭐예요? 원래 거 이렇게 되고 자 이거 분배되면 가운데 뭐가 바뀐다 그랬지? 연산기호 바뀐다 그랬어. 지금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가요 지금 연산기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면 결합법칙을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가로를 임의로 벗겨주거나 따로 다르게 묶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분배법칙을 쓰는 거야. 결합법칙이 안 될 때는 분배법칙을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분배되면 A 교집합에 A 여집합이고 분배되면은 가로 쳐놓겠지. 그 다음에 합집합 쓰고요. 그 다음에 자 A 교집합이 다시 B한테 분배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분배가 됐냐면 지금 A의 여집합이 각각 어디에 분배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여기 요렇게 여기 A 여집합하고 B한테 분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거 연산기호 가운데 연산기호 여기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은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집합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고 합해준다. A 교집합 B랑 합해준다. A 교집합 B랑 공집합이랑 합해준다. 합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을 바꿔놓은 거야. 다 그거라니까. 다 그거야. 얘들아 다 그거야. 나오는 게 나오는 거라고 내가 외우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다 차집합 섞여 있지 얘들아. 다 섞여 있어. 가로에 여집합 섞여 있고 차집합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잖아, 그치? 다 섞여 있어. 그게 나오는 게 거기야.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돼. 분배 법칙 잘하고 분배 법칙이 조금 어려워요 따라하기가. 아무튼 자 합집합 자 B하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을 내가 교집합으로 바꿨어. 그러면 뒤에 집합이 여집합 바꿔놓고 가로 뒤에 뭐가 있었냐면 여집합이 있었어. 가로에 원래 있었어. 원래 생긴 게 아니야. 원래 있었어. 자, 그럼 바뀐 건 요 부분뿐이야. 요 부분뿐이야. 요 부분. 자, 확인해 보자. 그리고 무슨 법칙을 쓰냐면 드모르간. 자, 여기 들어갑니다. B의 여집합이 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죠. 그리고 가운데 연산기호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연산기호가 어떻게 됐어요? 같아요. 결합법칙을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가로를 풀어주던 묶어주던 다시 바꿔주던 다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연산기호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막 교환법칙도 성립한다 그랬지. 이걸 다 합하는 거 세 개 다 합하는데 이거 먼저 합해든 뭐를 먼저 합해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산기호가 같을 때는 이렇게 편해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A랑 합해줄게요. A 여집합이랑. 그 다음에 B 여집합 나중에 합할게요. 그리고 이거 두 개 합하면 뭐예요? 뭘까요?
A랑 A 여집합 전체 집합이 되겠죠. A랑 A가 아닌 거 합해 놓으면 전체 집합. 자, B랑 여집합 합해 놓을게요. 이거 그냥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다 흡수가 되는 거지. 어차피 전체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 A든 B든 뭐 요거 다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전체랑 합하면 다 전체지, 그지? 맞지? 전체는 다 흡수되는 거야. 응? 자,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이고. 자, 3번도 한번 보자고. 3번은 조금 길어 보이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 B 차집합 요것부터 한번 같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실은. 자, 중괄호 안에 있는 게 B 차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이었어. 요것도 이제 저기 차집합을 뭐로 바꾸고 교집합으로 바꾸고 A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놓고 합집합 바꿔놓고 B에다가 여기 교집합 바꾸고 A의 여집합은 그대로죠.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 실은 야, 우리 분배 법칙을 분배하는 데만 썼나? 꺼내주는 데도 썼지. 이유수분해 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러니까 이게 B 이거 B 가운데 잘 봐요. 그리고 요거 잘 봐요. 요거 잘 봐요. B의 교집합 똑같았지. 자, B의 교집합 앞으로 꺼내고요. 자,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확인해 보자. 거꾸로 얘가 꺼내진 거고요. 가운데 연산기호고요. 그리고 자, 각각의 분배가 돼 있는 A의 여집합하고 A예요. 그러면 얘랑 곱해진 거 요거, 곱해진 게 아니라 얘랑 분배된 거, 얘랑 분배된 거. 가운데 연산기호 확인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A의 여집합하고 A를 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A랑 A 여집합 합하면 그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전체 집합하고 비집합하고 교집합이 뭘까? 뭐냐? B, 그치.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괄호 안 했던 건 그냥 B가 된 거야. 그러면은 B 빼기 B, 야, 팔기지 마. B 빼기 B는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렵죠? 밑에 볼게요. 얘들아 71번은 같이 해보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71번에 요게 성립합을 집합의 연산 법칙하고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니까 즉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을 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증명해 볼 때는 이렇게 될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요. 좌변 냅두고 우변을 고쳤을 때 얘가 되는지, 아니면 우변을 냅두고 좌변을 고쳤을 때 얘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 우변 고칠게요. 자, 우변이 지금 A-B-C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차집합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여집합이 붙는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요거를 앞에 그냥 한 집합이라고 보면 뒤에 집합에 교집합을 바꿨어. 그러면 뒤에도 여집합이 붙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교집합으로 바꾸면 그 뒤에 집합에는 항상 여집합이 붙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연산기호가 어떠니 너네? 연산기호가 같아요. 연산기호 같지? 그러면은 뭐를 풀어줘도 되는 거야? 가로를 풀어줘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A에다가 여기 교집합 그대로 놓고 B 교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할게요. 자, 이렇게 놨어. 이거를 두 개를 가로를 쳐놨어. 왜? 연산기호가 같으니까 결합법칙을 사용해도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A의 교집합이고 여기에서 BC 남겨주고 여기에다가 딱 꺼내줄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사용한 거지. 그러면 가운데 연산기호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뒤집어져야 돼.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오케이? 자, 이거를 한 집합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를 뺐어가 아니라 이제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꿨지.
그 다음에 요 집합에 요 하나의 집합에 여집합이 되는 거라서 여기 뒤가 빠지는 거라고. 자, 여기 부가 설명에서 이게 좌표에 나왔죠? 요거 부가 설명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별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써있다고 해보자고. 이걸 별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A 차집합 별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이 별이 뭐였어? 별이 뭐였어? B 합집합 C라고 그랬었잖아.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그렇지? 하나의 집합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다시 따라해봐요.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필수 10번에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게 다음이 성립한대요. 항상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대로는 좀 너무 판단하기 힘들죠. 벤다이어 그리기도 좀 그렇고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좀 해결을 해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여기에서 이 B의 여집합 합집합과 B의 여집합이 공통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괄호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이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얘랑 얘를요 어떻게 뒤로 꺼내줄 거야. 뒤로 꺼내주면은 자, 여기에서 A 합집합 A의 여집합 자, 교집합 A 이렇게 되고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근데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이걸 꺼낸 거거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연산기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거 봐봐.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자, 다시 분배되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얘랑 분배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연산기호고요. 얘랑요, 얘 분배되면 이렇게 해요. 요 확인해라고. 이게 이렇게. 여기 뭐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 확인하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너네 생각해봐. A랑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이 있어 없어요? A랑 A가 아닌 것들이 교집합이 생겨? 안 생기죠. 공집합이 되는 거야. 가로 안에 있는 건 공집합으로 계산이 됐고 뒤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이 이렇게. 그러면 공집합하고 B의 여집합이 합해지면은 B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가로에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연산해 보니 B의 여집합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되고 이게 중괄호였고 여기에서 교집합 A까지 있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A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할 수 있죠.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차집합으로 바꾸면 여집합이 되니까 A 빼기 B가 되네, 그치?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야. 자, A에서 B를 빼는데 공집합이 된다. A에서 B를 빼는데 공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 부분인데 A 부분인데 B를 싹 빼면 없어지잖아, 다. 그지? 겹치는 부분만 빼지는 거니까 A가 싹 다 없어지잖아. 모두 없어져야 돼. A가 모두 없어져야 돼. B가 A를 모두 갖고 있어야 되잖아. 자, 어떻게 되는겨? 여기서 A가 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B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밑에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쪽에 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칭 차집합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A 빼기 B랑 B 빼기 A를 합해 놓은 거래. 이게 뭔 말이야?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A 빼기 B는 여기고 B 빼기 A는 여기잖아. 겹치는 것만 빼지는 거니까 각각 A에서 겹치는 거 빼주고 B에서 겹치는 거 빼주고 이렇게 되니까 요것만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대칭적이다 해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명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직접 연산기호를 써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소개한 거야. 소개한 거야. 자 이제 문제 풀어갈 건데 자 세모가 저걸 얘기를 한다. 자 A 1번부터 해볼게요. A 세모 그 다음에 여집합이래. 그럼 그대로 A는 그대로 A 자리 그대로 있는 거고 B 자리가 뭐로 바뀐 거야? B 자리가 A의 여집합으로 바뀐 거지. B 자리를 다 A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A 빼기 자 A의 여집합 이렇게 하고 합집합 B 빼기 B의 B가 A의 여집합 바뀌겠죠? 그 다음에 A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는 연산을 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A에서 A의 여집합을 빼주는데 겹치는 것만 빼줄 수 있는 거잖아. 겹치는 거 교집합 있니 없니? 없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A에 뺄 게 없어 그냥. 얘도 봐봐. A의 여집합에서 A를 뺄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야. 이거를 그냥 합쳐주는 거야. 합해주는 거.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그냥 되겠죠, 그죠? 얘가 전체 집합이다. 그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전체 집합하고 공집합하고 세모를 한번 해보지. 그럼 한번 해보자. 뭐 A 자리고 얘가 B 자리인 거야. A, B, B, A 기억하세요. 자, 앞에 거 이렇게 해서 순서 바꿔서 한 번 더 빼는 거야. 순서 바꿔서 한 번 더 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공집합을 전체에서 공집합을 뺐어. 뺄 것도 없잖아, 그렇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인데.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되고, 자 합집합이 되고, 자 공집합에서 전체를 뺐어. 그럼 공집합이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 합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아. 그리고 3번. 자, 3번에 자 A 세모 공집합 했어. 자, A 세모 공집합하고 자 여기에서 뺀다 그랬고, 그쵸? 뺀다 그랬고 합집합 그리고 공집합에서 반대로 빼는 거 하나 이렇게. 맞잖아. A, B가 있으면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한번 빼고 그리고 순서 바꿔서 한번 빼고 그걸 합해라고 하잖아.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치? 자, A에서 공집합을 뺐어. 그러면 A겠지. 공집합에서 A를 뺐어. 그럼 공집합이겠지. 그치?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부터 뺄 것도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 합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겠죠. 공집합이랑 A랑 합해주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보면은 A 세모 A래. 자, 어떻게 하자 그랬어? 순서대로 빼고 바꿔서 한번 빼는데 어차피 그냥 계속 빼지네, 그치? A 빼기 A가 뭘까요?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그치?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합하면 공집합이에요, 이렇게. 맞네, 그치? 또 5번. 자, 5번은 A하고 얘가 정답이겠네. 자, 여기에서 좋은 문제야. 5번의 정답 놓잖아, 다 해보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리고 합집합 반대로 해가지고 또 놓고 자 A에서 전체를 뺐어. 공집합이 되겠죠, 그치? 전체 다 빼버리는 거잖아. 자 그리고 합집합 자 전체에서 A만 뺐어. 뭐가 남을까? A에 여집합이 남겠죠. A만 없어질 거니까. 자 얘를 합해보래. A에 여집합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밑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렇게 봐요. 자, 전체 집합에 A, B가 부분 집합이래. 또 요거 확인을 해보래요. 자, 일단 이 동그라미 요거 먼저 해보면 얘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와 항상 같은 집합을 표현하는데 꼭 연산 법칙을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치면 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 이거 두 개 A, B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야. 자, 별 먼저 별 동그라미 A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봐. 그러면은 이게 별하고 A잖아, 그렇지? 별 A 별 A 이렇게 가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별 합집합 A고 그리고 빼기 별 교집합 A가 되는 거야.
그럼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고. 별 합집합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별이라는 걸 써봐. A 이렇게 B 이제 써. 합집합 A 이렇게 되죠, 그렇지? 맞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에서 A를 다시 합친대. 별거 없어. 이게 혼용을 해주는 게 좀 편해. 이 문제는. 얘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죠. 그럼 요만큼이었잖아, 그치? 요만큼이었는데 A의 원소까지 합해 놓으래. 그러면 A의 원소 합해 놓으면 이렇게 되지, 그치?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A 합집합 B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별 교집합 A도 한번 보자고. 별 교집합 A. 그러니까 이거에서 교집합 A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서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게 이거 동그라미였단 말이야, 그치? 거기에서 A랑 교집합을 한대. 이만큼밖에 안 남네, 그지? 교집합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A랑 교집합이. 그러면은 저게 뭐야? A 차집합 B가 되는 거지, 그쵸? 예를 들어 쓰자면, 그러면은 얘와 항상 같은 이거를 빼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A 합집합 B에서 요만큼을 빼래. 그럼 B 집합밖에 안 남는 거지, 그치? 자, 한번 봐봐. A 합집합이 어떻게 됐어? A 합집합 B가 이거였지. 얘가 이거였잖아, 그치? 얘가 이거였잖아. A 합집합 B였잖아. 여기에서 이거 A 차집합 B를 빼래. 빼니까 A 차집합 B가 요만큼이었잖아. 없어지면 B잖아, 그치? 정답이 이제 B라고. 자, 그리고 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좀 더. 요거는 이제 정석적인 얘기고, 좀 더. 같은 연산 기호가 써져 있을 때는 결합 법칙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거를 잘 맞춰서 들어가라고. 같은 연산 기호여서. 그러면은 너네 이거 처음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같은 연산 기호죠.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야. 연산 법칙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같은 연산 기호잖아, 얘도. 그치? 그러면은 가로를 어디에다가 해줘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같은 연산 기호 내에서는 어떻게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A 합집합에 A 동그라미 A를 했다고 해보자. A에서 A 했어. A에서 A 하면은 뭐가 돼요? A 합집합 A가 뭐예요? A. A예요. A 교집합 A가 뭐예요? A예요. 그걸 뺐대요. 뭐예요? 0. 공집합이죠, 그렇지? 자, 공집합 요것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얘가 자, 그러면 별이랑은 이런 거는 안 봐도 되는 것이고, 자, 두 개를 합한 거 처음에 합하는 거잖아, 그렇지? 합한 거, 교한 거, 그렇지? 합한 거 봐봐. 여기에서 합한 거 B야. 그 다음에 빼기 요거에다 교집합 B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합한 게 뭡니까? B죠. 요거 교집합 뭐예요? 공집합이죠. 뺄 게 없어요. B예요. 딱 나오지. 연산기호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뭐 별거 다 했잖아, 이거는. 그치? 안 해도 돼요. 자, 같은 연산기호 내에서는 어떻게 한다? 결합 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교환 법칙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금방 간단히 풀리는 거야. 자, 요 거기에다가 필기도 잘 해놓고. 자, 배수의 집합의 연산. 배수만 잘 알면 돼요.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해놨대. 뭔가 2의 배수와 3의 배수 합해놓은 게? 6. 저러면 빨리 못 가는 거야.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 합쳐놓으면은 그냥 2의 배수, 3의 배수 합해놓은 거죠. 자, 그래 2의 배수, 3의 배수를 합해놓은 거에 4의 배수랑 교집합을 구하래. 그러면은 3의 배수에서도 4랑 교집합이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2의 배수에서도 4의 배수랑 교집합이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다음. 처음에 조금 이게 어려우면은 이게 분배 법칙을 잘 사용하면은 금방 잘 풀리는 문제야. 여기서 뭐를 분배해 줘야지 너네가 편할 거냐면 뒤에 써져 있는 A4 있지. A4가 여기 이렇게 분배가 되고 여기 가운데 기호라고 딱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A2 교집합 A4 분배됐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가로를 꼭 치자 그랬지. 가운데 연산기호 들어가지고 A3 교집합 A4.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분배된 게 자, 이 교집합과 A4, 교집합과 A4 가운데 연산기호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2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 뭐가 될까? 2와 4의 공배수가 되는 거야. 공통인 배수가 되는 거지.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이니까. 교집합이.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공통 부분은 4의 배수죠, 그냥. 그쵸? 4의 배수. 합집합. 3과 4의 공배수. 뭘까요? 12부터 그쵸? 넷의 배수 그러면 12 12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4의 배수와 12의 배수 합해 놓으면은 뭐의 배수가 될까? 4의 배수 그냥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2의 배수는 4의 배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다 흡수되겠지, 4의 배수. 자, 숫자가 커진다고 큰 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에 보면은 각각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6의 배수하고 12의 배수를 합했대. 6의 배수하고 12의 배수를 합하면 몇의 배수가 될까? 6의 배수가 되겠죠. 6의 배수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자 9의 배수하고 18의 배수. 9의 배수. 그렇지. 얘네 감 잡았네. A의 6 그러니까 A6가 됐고 A9가 됐죠. 그치? 얘가 이렇게 6과 9의 공배수가 되겠지. 공배수가 뭘까? 3 네? 3의 배수 아니 6의 배수하고 9의 배수의 공배수 18의 배수가 되겠죠. 그쵸? 최소 공배수가 해야 돼.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뭐야? 공약수야. 예? 자, 밑에 해볼게요.